바닷가 고요한 백사장 위에 발자국 흔적 하나 남아있었네. 파도가 밀려와 그걸 지우네. 발자국 흔적 어디로 갔나? 바다가 아늑히 품어주었네. 김명수 시인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외롭고 고요한 바닷가에 찍혀있는 사람들의 발자국을 통해서 삶의 외로움과 이를 넉넉히 안아주고 포근히 감싸주는 바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시인데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을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바다 같은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자선 프로젝트 LIB Listen and Give로 인사드리게 된 이승은, 김재현, 최재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간인 만큼 프로젝트의 이름처럼 자선이라는 주제로 라디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신청해 주셨네요.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사연을 신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통합사회 과목에서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쓰는 수행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책은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기아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요. 이 책의 일부분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쓰면서 기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책의 UN 식량농업기구라는 조직에서는 심각한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만성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의 수까지 더하면 약 8억 2,800만 명이 되고, 이들은 영양 부족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을 입은 사람들로 서서히 죽음을 맞거나 또는 평생을 시각장애나 구루병, 뇌기능 장애와 같은 중증 장애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기아 문제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평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보니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DJ님이 추천해주시는 자선 단체가 있을까요? 네, 책을 읽고 기아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신 게 정말 바람직한 변화인 것 같아요. 요즘은 자신의 일이 아니면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가지고 계시는 고민이 자선을 하기로 마음먹은 분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처음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유니세프처럼 세계적인 규모로 운영되는 단체는 알고 있어도 막상 내가 기부한 돈이 어떤 곳에 쓰였는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된 건지 보다 명시적으로 알기 위해서 국내에서 운영되는 단체를 선호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자선 단체는 희망친구 기아대책이라는 단체예요. 이 기구는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국내와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 50여 개국의 기대 봉사단을 파견하고 국제개발 협력, 긴급 구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예요. 아동복지, 복지시설 운영도 함께 진행하면서 정보 투명성 최고 수준 인증을 받기도 했답니다. 학생분께서 관심을 가지게 된 기아 문제에 대한 후원도 가능하고 해외 보건 의료 후원, 해외 교육 후원 등 국내와 해외의 여러 가지 방면으로 후원할 수 있어서 처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단체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푸른섬 제주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최근에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자 개최된 제주사랑 자선 만보 걷기 대회에 참여했어요. 200여 명이 참여한 큰 대회에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적십자 가족, 도민들과 재밌는 추억을 쌓았답니다. 참가자가 걷고 싶은 장소를 어디든지 걷고 인증하면 되는 비대면 걷기 대회이기 때문에 저는 해안도로를 따라 걸으면서 푸른 섬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힐링을 했어요. 제주도에 산다고 해서 항상 바다를 보고 해안도로를 걷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대회 참가 기부금은 전액 취약 계층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제주 풍경을 보면서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나누는 따뜻한 이벤트였어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코로나19
작년부터 정말 지겹게도 많이 듣게 된 단어죠. 가끔은 단어만으로도 지치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생기는 감염 불안감, 외부 활동 제한에 대한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면서 코로나 블루에 대한 우려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잖아요. 보내주신 사연처럼 가끔 이렇게 시간을 내서 자선 걷기에 참여하는 것이 힐링도 되면서 자선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대한적십자선은 제주도에서 꾸준히 자선 걷기 대회를 주최하고 있어요. 2014년부터 2만여 명의 참가자들과 50여 개 이상의 기업, 단체 등 5억 원을 후원해 난치병 학생, 청소년 공부방 만들기, 밑반찬 나눔 등을 지원하면서 적십자사 대표 나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사연자분처럼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자선도 하면서 코로나 블루도 극복하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신채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신국제고등학교 2학년 신채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저희 학교에서 CSLED라는 제2외국어 재능기부 봉사 동아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동아리원들끼리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로 반을 나눠서 각자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약 5년간 배운 외국어를 다른 친구들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은 정말 보람찬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이 봉사활동이 처음부터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첫 수업 때는 정말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아이들이 많이 쑥스러운지 아니면 처음 보는 선생님들이 무서운 건지 다들 목소리도 작게 내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를 안 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공부방에 두 번째 찾아갔을 때는 친구들이 점점 목소리도 크게 내더니 세 번째, 네 번째 찾아갈 때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에서 혼자 예습복습을 해오는 성실한 친구도 있었고 또 칠판에 써주는 것들을 또박또박 크게 따라 쓰고 읽더라고요. 저희를 점점 잘 따라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저희도 덩달아 더욱더 열심히 외국어를 가르쳐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재능 기부가 목적인 봉사였지만 이제는 저희가 도리어 그 친구들을 지도해주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행복을 나누는 일, 이게 바로 진정한 봉사의 의미 아닐까요? 네, 정말 예쁜 사연이네요. 매주 목요일마다 학교 밖으로 나가서 봉사를 하는 것이 여간 수고스러운 일이 아닐 텐데 아이들에게 꾸준히 찾아가서 재능 기부를 하는 모습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아이들도 사연자분의 노력을 알았기에 점점 더 잘 따라와 주었던 것이 아닐까요? 또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진정한 봉사의 의미,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행복을 나눈다는 말에 저도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봉사라는 게 언뜻 보면 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베푸는 사람도 느끼는 것이 많고 또 배워가는 것이 많은 게 자선의 진정한 순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자선에 직접 참여해 본다면 이 의미를 마음 깊이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주거, 교육, 의료, 생계를 지원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취약계층 여성과 소녀들에게 생리대를 기부할 수 있는 지 파운데이션 등 여러 재단을 통한 자선은 언제나 열려있답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 사연이네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까요?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저번 주말에 과자를 사러 집 앞에 나갔는데 어느 단체에서 천막을 펼치고 기부 동료 캠페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살면서 몇 번 본 광경이었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있길래 궁금해서 잠시 그 천막으로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한테 팔찌를 둘러주고 있더라고요. 기부인증 팔찌인가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종이로 된 팔찌 같았어요. 저게 뭘까 궁금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파란색 조끼를 입으신 한 여성분이 체험을 건의하셨어요. 그 종이 팔찌를 제 팔뚝 가운데에 둘러주셨는데 그 종이에 숫자도 써져 있고 숫자별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 나뉘어져 있는 종이 줄자였어요.
제 팔뚝을 두른 그 종이 줄자는 초록색을 가리키더라고요. 이게 뭔지 여쭤보니까 어린이의 영양 상태를 측정해주는 도구라고 하셨고, 빨간색은 심각한 수준의 영양실조, 노란색은 일반적 수준의 영양실조, 초록색은 정상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프리카의 많은 아이들의 팔뚝에 이띠의 빨간색에서 그친다고 하셔서 너무 놀랐어요. 처음엔 아프리카에 기아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영양실조가 이 정도로 심각한 건지는 처음 느꼈거든요. 팔뚝에 이걸 둘렀을 때는 빨간색에서 멈추려면 정말 팔뚝이 얇아야 해요. 영양실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도움이 당장 필요한 것인지 그때 알게 되었죠. 저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네, 아직 초등학생인데 이미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친구가 말해준 대로 우리가 매체에서 접하는 빈곤국들의 상황이 실제로는 더 심각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음식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지만 더 직접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식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부분이랍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서 혹은 나의 후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그 마음과는 달리 섣불리 기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추천하는 자선단체는 월드쉐어라는 곳이에요. 전 세계 30여 개국의 고아들을 위한 그룹홈과 1:1 해외 아동 결연, 지역개발, 의료보건, 식수위생,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연자분이 관심을 가졌던 기아 문제에 대해 기부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홈페이지 내에서 후원금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도 기부를 하는 과정에서 더욱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도와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해본 적이 있나요? 생각보다 쉽게 그 기억을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 모두가 자선이랍니다. 생각해보면 자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들 대부분이 학생들의 이야기였어요. 자선의 주체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도우려는 의지예요. 엄청난 경제력이나 정보력이 필요한 행위는 아니랍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마음의 문도 닫혀가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자선의 경험을 통해 약해진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곳곳에는 많은 자선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취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단체를 말씀드리자면 희망친구, 기아대책, 월드쉐어와 같은 단체들이 있어요. 어렵지 않게 기부하거나 후원하실 수 있으니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희 라디오 자선 프로젝트 LIB의 리스닝 기부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라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프로젝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DJ 이승은, 김재현, 최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